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좋아하는 거는 패션 트렌드 분석하고 또 따라 해보고 또 새로운 거 나오면 경험해보고 이런 걸 좀 좋아하고요. 잘하는 거는 제가 10년 동안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했던 피부 연구이거든요. 어떤 일을 좋아하면서 또 잘하기까지 하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좀 취미로 두는 형태로 사실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피부를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학계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 분석하고 새로운 거 나온 거 시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저의 취미가 이 연구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피부 연구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토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런 피부 연구가 조금 더 질병 쪽에 관련이 좀 더 많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예뻐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관한 연구들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옷 입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뻐지고자 하는 그 욕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잘 입고 피부도 좋고 이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패션 쪽의 얘기들을 훨씬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패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실수해도 봐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피부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말을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질 제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각질 제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가서 이렇게 때밀고 이럴 일이 잘 없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뜨끈뜨끈하게 물을 담가가지고 각질을 불린 다음에 이렇게 때를 밀고 나면 피부 이렇게 만져보면 보들보들해지고 또 뭔가 흡수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되게 쾌감을 느끼면서 좋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때를 이렇게 밀고 나면 좀 하얘진 그런 기분도 들고, 근데 그게 피부에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의 기능 자체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는 브리겐 모타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영어를 한글로 바꾸면 벽돌에 회반죽을 발라놓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회반죽 자체는 지질로 구성이 돼 있지만 그 틈 사이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라고 하면은 수분 손실이 조금 적은 피부가 되고, 수분 손실이 많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 틈 사이로 계속해서 수분량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각질을 인위적으로 때를 밀거나 아니면은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탈락을 시켜버리면 수분 증발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분 손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바로 자외선을 받는 경우에는 각질 자체에 우로카닉 액시드라고 하는 UVB를 차단하는 그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걔를 어느 정도 지금 없애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에도 또 취약한 피부가 되고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는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렇고 피부과 시술 받는 것도 그렇고 각질 제거하는 제거 제품도 있고 또 필링하는 그런 화학적 시술도 있는데, 그런 거는 도대체 왜 하는 건가? 그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안 좋은 거면 팔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피부의 기능에는 기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미적인 외모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느껴지는 그 만족감 자체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걸 다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미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각질이 되게 많으신 얼굴 같은 경우에 세수를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각질이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는 것도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을 했는데 오후 되면 다 떠버려. 그래도 또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질 제거를 하는 거에서 아주 나쁜 일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특히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각질 제거제들은 농도 자체가 피부과에서 박피를 하는 것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각질 제거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나는 막 각질이 제거할 정도는 아닌데 좀 부드러워지고 싶다, 피부가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습제를 많이 바르던가 아니면은 마스크팩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피부는 어느 정도 빛을 반사하고 또 흡수도 하거든요. 근데 수분이 없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빛의 난반사가 많아져요. 빛이 여기저기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그런 빛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투명한 느낌이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체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게 하게 되면은 피부 속으로 빛이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명도가 증가하게 돼서 조금 밝고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언제 많이 느끼냐면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내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인다던가, 그런 것들도 각질 자체의 수분을 살짝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스크팩을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뭐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되는지 적혀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는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수분을 어느 정도 넣고 투명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 맥시멈의 그 도달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붙이고 있는다고 해서 계속 투명해지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시트가 마르면서 내 얼굴이 같이 마르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뒤에 뭐 15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는 지금 20분 했어요, 너무 큰일 났어요,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걸 붙이고 아예 뭐 잠들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TV를 보다가 뭐 떼는 걸 놓쳐버린다거나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부과를 갔는데 만약에 무슨 필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화장품을 이용한 각질 제거를 추가로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피부과 가셨을 때 아마 주의사항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들은 지켜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각질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꼭 발라주셔야지, 각질 자체에서 자외선 차단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장벽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각질을 이제 마일드하게 제거를 하게 되면 조금 심미적으로 만족하는 피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각질 제거 자체의 단점은 자외선에 취약한 피부가 된다, 그리고 수분 손실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각질 제거의 장점은 피부 결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메이크업이 조금 잘 받는 형태가 되고요. 나는 각질 제거 자체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보습제를 사용해서 각질을 아예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눌러서 완화시켜주는 형태로 케어를 한다고 하면은 피부 투명도가 증가하고 피부에서 바깥으로 빛이 반사되는 그 난반사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피지 제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피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